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밤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 뭐 어제 밤이 아니죠. 어제 뭐 낮이었죠. 구속 취소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단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밤새 밤도 못 주무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내일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밤 늦게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았는데 자료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가, 왜냐면 제가 또 청년이 매주 금요일마다 청년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마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바로 서울로 집에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안 하려고 있다가 자료를 제가 어제 미리 자료를 PDF 파일로 PPT랑 PDF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자료를 다시 보니까 윤석열이 복귀한다, 뭐 윤석열이 돌아온다,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댓글 부대 놈들이 그런 걸 올렸길래 평소 때는 웃기고 있네 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잠은 다 잤죠. 뭐 저는 이제 내일 일찍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이버 내란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사이버 내란 보고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축약해서 임팩트 있게 축약해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금 댓글 부대 정체와 댓글 부대를 알릴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만드셨습니다. 황희두 이사님이 이 자료를 민주당 측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많은 의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생날것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오늘 늦은 밤 새벽에 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나 지금 곳곳에 가 계시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앞에도 계시고 집에서 잠 못 자신 분들도 계시고 술 한잔 하시면서 불안감을 좀 떨쳐내 보시려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좀 보탬이 되고자 본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그리고 이 댓글 부대들이 전부 깜빵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댓글 부대의 상황과 자료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고 이 사이버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진 구성원도 댓글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집회 나오는 그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댓글 부대 요원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댓글 부대들을 양성했고 키운 것이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자, 지금 댓글 부대 조용합니다. 지금도 혹시나 올라온 댓글 부대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님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이 또 못 주무시고 방홍 켜셨네요. 네.
지금 그 댓글 부대 단톡방에는 요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 전만 해도 새벽 1시에는 뭐 윤 대통령께서 뭐 새벽 1시 요거는 뭐 별 그냥 허지거리 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올렸고요. 우선은 뭐라고 올렸냐면, 네, 틱톡 그쪽 윤석열 석방하라고 난리 났어요. 네. 깨어있는 대구시민 응원합니다. 인생 뭐 있었님, 네, 반갑습니다. 댓글 단톡방에 댓글 부대가 어떤 할배가 뭐라고 올렸냐면, 잠시 후 윤 대통령 석방 통지서 구치소장에게 전달, 검찰 항고 법 위반으로 포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1시쯤에 올렸어요. 이런 허위 사실을 마구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구 쪽에 그쪽 수구 쪽 애들이 막 진짜 석방되는 거 아니야? 개난리 피다가 방금 전 새벽 2시 23분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에 날이 날 검찰총장 직인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제자리에 없어 검찰총장 직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이다. 김무성의 도장 들고 나르샤가 떠올랐다. 이건 한동훈 수준이다.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이런 저질 음모를 벌이다니. 에라이 썩을 것들아. 솔직하게 말하라. 분노하는 국민이 두렵지가 않느냐. 석방 지휘서에 찍을 직인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을 믿으란 거냐. 이 새끼 잡아 족쳐야 돼, 이 할배 새끼 이거. 무슨 치매기가 있나. 이런 걸 김 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구 쪽에도. 이런 걸 글을 보면 솔직히 석방 될 것처럼 그렇게 띄우다가 석방 안 되니까 검찰총장 직인 뭐 안 찍었다는 식으로 핑계 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걸 한두 번 당했으면 그쪽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장난치냐고 자기들끼리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돼지처럼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등신들 하여튼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욕하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욕설은 최대한 줄이고 자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 저녁 6시경에 PPT 자료, 윤석열 댓글 부대 단톡방 수십 개의 단톡방 중 일부 단톡방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라는 내용을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뭔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내란 문서 공개. 자, 여전히 지금 또 윤상현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우 유튜버들, 수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그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록, KBS가 보도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장원 제1차장을 사기꾼 거짓말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다. 협박당했다. 그걸 민주당이 협박했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내란을 획책했다.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을 획책했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지금 헌재에도 그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록이 나온 배경은, 곽종근 사령관이 그때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를 같이 찍었잖아요. 그 전날 지인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걸 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 내용은 쉽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계엄이 터졌을 당시 윤석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계엄이 터지고 나서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곽종근 본인이 그 지시에 이행을 했으나 일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이제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인가 라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었고, 그것을 지인에게 전화하는 가정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라. 곽종근 사령관님, 솔직하게 내란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안 그러면 내란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협작 모의했다, 내란 모의했다라는 식으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곽종근 대령이 협박을 받고 있다. 억지로 거짓 진술했다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댓글과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계속 지령에 따라서 곽종근을 공격하라라는 지령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과 이미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사 김동현 지구촌은 나의 것인가라는 인간이라 말하기도 그래요. 벌레 같은 놈이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한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나르고 있고요. 지나 못한님 항고하긴 하겠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항고를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7일 안에 하면 되잖아요. 7일 안에 하면 항고고 7일 안에 그보다 더 일찍 하면 즉시 항고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항고를 가지고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항고를 하려면 또 재판부에서도 또 개소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항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항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항고를 할 수밖에 없죠. 항고를 안 하고 만약에 윤석열이 풀려나면 윤석열 수사했던 특수본이나 검사들, 검찰총장까지 윤석열이 가만둘까요? 절대 가만 안 둘 겁니다. 니들이 우리를 배신해? 가면서 또 미친 듯이 빨갱이 몰이 하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을 그냥 당할 수는 없죠. 검찰 입장에서도. 아무튼 만만히 준비를 해서 항고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IMA 임호라는 그 이름의 영감쟁이 할배도 다른 단톡방에서 댓글 부대로 같이 복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용진인가 이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지금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 이거 지금 그 밑에 있는 유튜브는 그 미국인 유튜버죠. 얘 원래 돈 없어가지고 남편이 조정하고 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유튜브를 했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튜버도 곽종근의 지령에 따라서 곽종근을 공격해라라는 지령에 따라서 이런데도 탄핵시키면 민주당 이 X기들아 니들이 사람이냐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만들었네요. 적당히 좀 해라 이 선동꾼들아. 자, 왜 곽종근 홍장훈인가? 왼쪽에 보시면 또 신한균의 국방TV라고 해서 또 신한균인가라는 또 수구 유튜버가 홍장훈 곽종근 사령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댓글 부대가 이런 위에 있는 이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퍼나르고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왜 곽종근 홍장훈일까요?
유일하게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인물이자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 바로 곽종군과 홍장훈입니다. 김현태 보십시오. 김현태 707 단장은 헌재에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검찰에서는 또 있는 대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자신 있는 대로 얘기했단 말이죠. 헌재 가서 거짓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김현태도 뽀록 났어요. 이미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지시체계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곽종군하고 홍장훈이죠. 네. 특히 곽종군은 윤석열의 지시를 직접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검찰과 헌재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기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곽종군과 홍장훈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해야 윤석열의 주장에 신빙성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수괴가 저지른 목적과 원인은 모두 윤석열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요. 윤석열의 지시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 둘은 계엄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군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그냥 엄연한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을 변태다 라고 하면서 집 앞에 찾아가서 공격하는 그 스탠스하고 똑같습니다. 네.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또 재판관 문영배 판사와 마은혁 판사에 대한 메신저 공격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마은혁 판사 같은 경우는 마은혁 판사와 문영배 재판관을 북한과 중국으로 엮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마은혁 판사는 뭐 간첩 중국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은 이미 예전부터 했었고, 지금 마은혁 탄핵 동의가 너무 저주합니다라는 이 국회 청원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국회 청원은 마은혁 판사하고 전혀 국회 청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의 임명하고는. 그런데 그거를 청원을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 중국인에게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주거 지원 정책이 충격적 현실이라면서 또 중국을 혐오적으로 이렇게 이 혐오적인 컨텐츠를 가져와서 뿌리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혐오적인 콘텐츠를 가져와서 또 뿌리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을 동시에 가져오면서 바로 밑에 뭘 깔았냐면, 북한, 중국의 혐오를 가미함과 동시에 문영배 판사가 김정일을 만났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문성근하고 같이 갔었군요. 한국에서. 시족은 중요하디요. 북한 씨바지 작전에 걸려든 간첩 문영배. 얘네들이 항상 그 북한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했던 게 뭐냐, 북한의 씨바지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북한에 갔다 왔던 우리 그 주요 인사들, 북한에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다 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이제 여성 한복을 입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안내원들을 씨바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랑 무조건 잤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 북한에 가서 북한 관광했잖아요. 금강산 관광이나 갈 때 찍은 사진을 윤석열 댓글 부대 가져와 가지고 그 북한 여성분 찍은 사진 가지고 이 여자가 접대원인데 이 접대 여자가 씨바지다고 얘기하면서 잤다는 식으로 공격합니다. 예. 똑같아요. 공격하는 스탠스가. 문영배 판사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문영배 판사가 만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닮은 사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얘네들 사진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옆모습에 뒷모습 가지고 지금 문영배라고 이렇게 쓴 이미지도 있고,
닮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구라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혐오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혐오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공격하고자 하는 판사나, 예, 그런 대상을 이렇게 같이 엮죠. 네, 그런 짓을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의와 북한을 가져와서 선관위를 지금 또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중간 간부 이상이 80%가 호남이다 라고 해서 지역주의, 전라도, 예, 경상도, 전라도를 넣어가지고 선관위의 80% 간부 이상이 다 전라도 출신이다 라는 식으로 또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호남 지역을 혐오하게 만드는, 예,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영상 유튜브가 있고, 영상을 가져와서 뿌리고 있고, 구성재라는 인간이 뿌리고 있네요. 천불이라는 놈이 선관위를 장악한 화웨이,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전부 화웨이라는 서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입니다. 화웨이가 아니고요. 자체 서버를, 국내에서 자체 서버를 만들고 있고, 그 서버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철저히 보안으로 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인터넷 서버하고 완전 다르고요. 폐쇄 서버, 폐쇄적 서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소양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마구 퍼뜨리는, 거짓을 마구 퍼뜨리고 있고, 한때는 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같이 만들었다, 북한하고 공동 제작했다라는 식으로 또 북한하고 엮더만 지금은 또 화웨이 중국하고 엮네요.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을 퍼뜨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믿어. 이제부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을 등신 취급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말 적당히 해야지. 맨날 북한 중국 엮으면 좀 의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정영석, 국민의힘 출신의 목사직을 달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 사기꾼 정현석이라는 자가 대놓고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이게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전에 낮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 광장 집회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명단을 올렸습니다. 예.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네. 조강환 전 남양주시 시장, 국민의힘 전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한길용, 하종대, 고석,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도 수원정 당협위원장, 박종진, 박재순. 자, 그렇게 적고 나서 또 뭐라고 적었냐면,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동원해서 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현석 위원장 목사드림. 자, 이게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을 원외위원장을 동원해서 원외위원장에게 지시해가지고 당원들을 동원해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당 차원에서 이 집회를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 공범들, 내란 선동행위를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이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만 파도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내란에 옹호하고 있는 집회에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동원해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이브 코리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는 좀 눈여겨볼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전옥현,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 제1차장을 지닌 전옥현이라는 자가 연사로 참가합니다.
이자는 국정원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안보정론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8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국민의힘에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제1차장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댓글 부대를 양성하고 기독교 뉴라이트 중심으로 해서 댓글 부대와 숭일 집단을 양상했던 그 국정원, 이명박 국정원의 범죄 행각의 책임자, 주범자인 전옥현이라는 자가 연사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트루스 포럼의 김응구 대표라는 자도 온답니다. 트루스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장 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단체인데, 수구 가스라이팅 대학생들을 극우화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트루스 포럼입니다. 이 트루스 포럼은 정광훈과 같은 뉴라이트 집단 목사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조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거든요.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 등 젊은 대학생들이 거의 다 필수로 가입하는 곳이 바로 트루스 포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번에 어떤 웹자보에는 여기 대놓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나온다고 이렇게 집 단체명 올려놨더라고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댓글 의병대 모집, 네, 이라고 해서 주로 집사, 권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댓글 부대를 양성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최고 많으면 신도 한 사람당, 댓글 부대 한 사람당 각 포털 사이트 및 SNS 사이트에 자기 가족 계정까지 이용해서 7,000개 정도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댓글 부대를 돌리는, 그 악명 높은 댓글 부대의 단체가 댓글 부대로도 활약하다가 인원을 더 메꾸기 위해서 그자들을 집회 현장에 동원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자, 이게 이제 메인 내용인 거죠. 어젯밤에 저녁 6시 46분에 올라왔던 유튜브 링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유, 라고 하면서 강원 덕송 안종철이라는 인간이 내가 돌아왔다.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분은 복귀하신다. 라는 식의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이봉규 TV에 윤석열이 그렇게 즐겨본다는 이봉규 TV에 윤상현이 나와가지고 곽종군 녹취로 모든 게 끝났다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언급했고, 헌재는 각하할 것이다. 헌재가 법을 위반 10가지 처벌로 법을 위반했다. 라는 식의 내용을 언급하는 방송을, 링크를 상당히 많이 뿌리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댓글 부대 모니터링을 제가 수많은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본 게 있지만, 이 댓글 보는 놈들이 진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나 지령 메시지를 뿌려요. 근데 순간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글들을 퍼날랐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다 했어요. 제가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계엄령 터트린다고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얘네들이 계엄령 얘기하고 있다고, 계엄령 터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저도 안 믿었죠. 뜬금없이 웬 계엄령이냐, 웃기고 있네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윤석열이가 계엄령 터트렸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온 글들
구속 취소되기 전에 이 올라온 글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재판부, 사법부의 내부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거나 유출되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예. 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그 내부의 사법부 안에 사찰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 내부 사항을 꿰뚫고 있거나 내부에 숨어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자가 있거나 아니면 한통속이거나 한통속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댓글부대 단독방에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신다. 교회 목사놈들 있잖아요. 유라이트 목사놈들이 예배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얘기해요. 윤 대통령은 돌아오십니다. 니들 아무리 그래봐라. 계엄령 떠들여봐라.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신다. 동대구역에 박정희 홍준표 동상 있잖아요. 요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이라 안 해요. 동대구 옆에 홍준표 동상이라 해요. 홍준표 동상 제막식 할 때 웬 정광훈 따까리 같은 웬 등신 같은 10꼰대 같은 할배가 욕지거리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욕지거리 하면서 미친 지랄을 하길래 내가 그 새끼 어디서 왔는가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당신 같은 나이만 처먹은 당신 같은 인간들이 진짜 빨갱이 새끼라고 내가 막 계속 얘기했어요. 폭도들 옹호하고 처앉아있고 당신들이 알고 보면 진짜 빨갱이 새끼들이지 가면서 내가 막 그래 얘기했거든요.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어 그러냐고. 졸라 따지니까 졸라 막 안 되는 거야. 대화에서 말도 안 돼. 대화에서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런데 내가 정광훈 몇 마디 하니까 졸라 우찌라대. 한 대 칠 것 같더라. 와. 내 졸라 물어보더라고. 내 정광훈 욕하니까. 정광훈 그 새끼가 뒤져야 돼, 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건들지 마라, 하면서 카네. 미친 할배가. 그러면서 주차장에 다 낡아 빠진 차를 하나 딱 전부 다 같이 왔더라고. 따로 왔는 줄 알았는데 같이 왔더라고, 할배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지. 우리가 거기서 기자회견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홍준표가 보낸 거야. 근데 왔는데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걱정 마라. 우리 윤석열 각하는 풀려나실 거다.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다 풀려난다.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 각하 다 풀려날 끼다. 그 얘기 턱 던지고 가더라고. 근데 이미 저는 그 얘기를 단톡방에 윤석열 댓글부대 단톡방에서 계엄 터지고 한 3일인가 4일 그 이후부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조용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뒤에서 뭔 짓을 할 거예요. 민주당이 좀 더 긴장을 하고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이렇게 허접하게 쳤을까요? 그리고 9시간 지난 뒤에 쳤을까요?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허접하게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법기술자잖아요. 법기술자. 공소장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잖아요. 우리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정말. 윤상현이가 이걸 알고 있다? 그걸 이봉규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떠들었다? 분명히 누군가 이걸 얘기를 흘렸을 거야. 아니면 지기현 판사를 엄청나게 회유 및 협박을 했을 겁니다. 문영배 협박하듯이.
애초부터 댓글부대 단톡방에는 지기현을 중국인 화교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어요. 지씨 중국인이다 하면서, 화교다 하면서 빨갱이 몰이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풀어줬다고 지기현이 영웅이다 하면서 난리 났어요. 단톡방이 지금. 그렇게 공격했던 놈들이 지기현을 완전 영웅 취급하더구만. 지기현 만세이카대. 와, 정신병자라니. 정신병자들 미쳤다니까. 자, 구속 취소 이후의 단톡방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도 없어. 예.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인용, 청구 인용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이 글자도 정말 촌스럽잖아. 근데 이거를 구속 취소 되자마자 막 올라오더라고. 언제 만든 거야, 이거? 미리 만든 거 아니야? 나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구속 취소 사유, 이런 것도 어디서도 지령받아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누가 이거 뿌려라고 지시해 내렸을 거예요. 구속기간 계산 잘못한 거 맞아. 서류 계류 중이어도 구속기간으로 산입해야 돼. 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 인지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랬다는 증거나 서류가 없어. 공수처 법률상에는 구속기간은 공수처랑 검찰이 나눈다는 근거가 없어. 근데 왜 니들 만들어 구속기간을 나눴냐. 절차상 흠결 가지고 상급심 가면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김재규 사건 재심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자체가, 내용 자체가 지령 메시지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윤석열 댓글 부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김재규 사건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왔어요. 김재규 사건이 재심된 게 뭐냐면 바로 대통령이 죽거나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피해를 입었는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뭐 그런 식으로 엮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재규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심에 대해서 윤석열 암살설하고도 엮고, 그리고 파기환송 같은 거 내용 가지고도 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엮고 왔어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 지령에 따른 글을 그대로 퍼나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런 글들을 알고 퍼나르는 것은 뭐냐? 이것은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협작하고 있는 재판부, 그리고 검찰, 예. 이미 얘네들은, 예. 어쩐지 플랫타이트님, 구구 좀비 새끼들 뉴스방, 진보방 등 구속 취소 이거 엄청 1, 2주부터 도배하더니. 그러니까요. 이미 오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틀 전에 제가 방송한 내용에 보면 어떤 놈이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게 누가 쓴지 몰라요. 뭐 지령 메시지겠지. 예. 지령 메시지겠지. 어떤 놈이 나는 대통령실의 관계자애가 썼을 것 같아. 김건희가 썼거나. 뭐라 적었냐면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반격을 해야 된다. 곧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구치소나 헌법재판소 앞이나 광화문에 윤석열 탄핵 인용 기각 발표할 때까지 매일마다 집회 현장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여론을 확실히 밟아버려야 된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구 진성 빨갱이 광신도들을 서울구치소 앞으로 모았죠. 내일 또 광화문에 또 더 모일 거예요, 이 새끼들이. 예. 윤석열 만닥하니까 막 몰려오겠지. 이걸 탄력받아서, 탄핵 기각시켜야 된다고 막 더 몰려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신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려는 목적으로도 동시에 가지는 것 같아요. 강신업, 강신업도 이렇게 이 새끼도 나 똑같은 새끼요 이거. 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 대통령 석방 긴급 특별 생방송 이런 것도 올리고 오동훈을 오똥훈이라고 하면서 치가 떨린다. 공갈처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렸고요. 그러니까 경찰 이것도 희마리가 없어 한패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불리하게만 하지.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경찰, 사법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찍소리 뭐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서부지법 폭도가 일어나도 경찰이 가만히 아무 힘도 못 썼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폭력 행사하면서 하더만. 보십시오. 복귀 환영 정의 승리 감사. 여기 보면 여기 당협위원장 이수정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 심리학자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 그 인간도 같이 서 있고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같이 다 서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내란 집회, 내란 옹호 집회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재호라는 자가 아까 전 읽었지만 잠시 후 윤 대통령 석방 통지서 구치소장에게 전달, 검찰 항고, 법 위반으로 포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나올 것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에 날인한 검찰총장 직인이 없었다. 그래서 못 나온대. 아유. 정말 구라도 정말 적당히 쳐라 이 더러운 것들아.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곽종근 녹취록으로 내란 선동이라며 곽종근과 박선원, 김병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내란을 모의했다며 곽종근이 거짓 진술한 것처럼 공격 중이고요. 홍장훈은 이미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고 간첩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홍장훈이 윤석열의 높은 지지를 신임을 받는 국정원 제1차장이었는데 자신들한테 올바른 소리 했다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 했다고 간첩몰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들의 수준입니다. 구속 취소가 이미 댓글 부대에서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기현이가 그대로 받아서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구속 취소시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기현은 판사복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판단의 논리 자체가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더군요. 판례에도 없고요. 그 내용은. 그렇게 적어놨더구만. 법에 기존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죠?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를 저질렀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한다고요? 법은요, 국가가 존재해야 법이 있는 겁니다. 법 위에 국가가 있습니까? 법 위에 국가가 있지. 국가 위에 법이 있어요? 국가가 없는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를 통째로 없애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유린하려고 했던 윤석열 내란 수괴를 왜 피의자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판결 내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이 재판부가 미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모든 범죄 행각을 벌였던 범죄자들은
전부 다 법에 애매화하면 다 풀어줘야 돼요. 다 구속 취소시켜야 돼요. 예. 그 나쁜 선례를 만들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패라는 거죠. 예. 헌재 판사 4명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문영배 판사 포함해서, 즉 나머지 판사에게, 한편으로는 나머지 판사에게 온갖 회유와 정관 비리를 이용하여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판사들은 미친 듯이 악마화해서 공격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판사들,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손을 들어줄 것 같은 판사들을 온갖 회유와 유혹, 예, 별짓을 다 하겠죠. 그것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부대는 4명의 판사에게만 악마화를 매우 심각하고 혐오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같이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즉 사법부를 최대한 양쪽에서 흔들고 있다는 증거. 예. 그러니까 난데없이 시간으로 했잖아요. 양쪽에서 흔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고, 그러면 사이버 내란 문서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내란 문서를 공개하기 전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교회 댓글 부대, 지금의 정광훈과 지금 전한길 그 세계로 교회 멤버들, 뉴라이트 광신도들, 그들이 댓글 부대도 활동하면서 집회 현장에 나오고 있는 그 자들의 정체를 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2019년 8월 6일 날 찍었던 MBC 스트레이트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잘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예고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교회 댓글 부대라는 내용입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내란 문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두 달 전 서울 대형 교회 곳곳에 구국기도회 소집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처음 광고하는 포스터를 본 게 그 교회예요. 구국기도회.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에 처했다. 구국기도할 때다. 우리 모두 일어나자. 하면서 다 붙인 거예요. 선거 당일까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장로라고,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을 내려서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 대선 직후 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기도를 넘어선 교인들의 집단 행동은 먼저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은호 여사님이 요즘 너무 힘드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 다 막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명박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촛불 집회가 잦아들면서 장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온라인 작전 세력, 즉 인터넷 댓글 부대였습니다. 인터넷을 잡아야 된다. 갑자기 어느 날 컴퓨터를 많이 샀어요. 밝은 인터넷 운동본부를 만든 거야. 우리들도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디 몇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내라고 했어요. 종이 다 무너졌어요. 나도 4개가 만들었어요. 예배와 댓글 작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건물을 빌렸더라고요. 그 미스텔 같은 숙소를.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그 건물 3층인지 4층인지에서는 밤이면 밤마다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고 한 위층인지 아래층인지에 있다는 그 밝은 인터넷 댓글 하고. 교회 신도들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요 포섭 대상은 대학생 그리고 탈북자였습니다. 대부분 탈북자였어요. 아니면 대학교 휴학한 애들. 월급도 100만 원씩 줬어요. 아,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죠. 인터넷 선교사에게만. 다른 사람은 거기는 다 자원봉사였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지금의 단체 카톡방을 대신하는 건 수많은 기도회.
그때는 카톡방이나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진 않았었죠. 그때는 없었죠. 그 대신에 철야 기도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라는 장 대신에 그 전 단계로 그 기도회가 있고 네네네. 정보 네네네. 기도원도 많았고 활달했고요. 그때도 교회는 가짜 뉴스가 퍼져가는 커다란 통로였습니다. 땅굴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었을 때 땅속에 있는 기차를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나중에 땅에 나와보니까 가수원이 있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말을 썼었던 거다. 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땅굴이 엄청나구나. 중요한 전철역 주변에는 다 땅굴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땅굴.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교회의 활동은 이제 옛날 일일까? 지난 6월 취재진이 들어가 있는 교회 단톡방에 비장한 각오의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SNS 의병 모집. 기법만 여기서부터 연마하면 중요합니다. 종북을 끝장낼 수 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 유일한 해법은 댓글 부대 조직화뿐이다. 맨 아래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오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카톡에 안내한 시간에 공지된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교육 여기 의병 교육 관계자. 카톡에 적혀 있는 장소와 달리 취재진이 안내받은 곳은 다름 아닌 교회 아니었습니다. 네, 카톡 보고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간략히 밝힌 이 강의의 목적은 역시 선거 대비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내고 받으시라고 이 아씨 얘기하면 웃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배우시면 일단 내게 일단 손댈 수 있고 그러면서 강사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저쪽에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드루킹. 자, 드루킹을 양비론으로 가져와서 드루킹도 있기 때문에 우린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헬기 만들고 박근혜 만들고 대통령 그 사람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드루킹도 저쪽에서 했던 놈인데. 컴퓨터가 60대가 들어갔어요. 60대. 쟤네들은 한 80대 돌렸고 이번 강의의 핵심은 조회수와 좋아요 높이기. 여당이 좋은 데도 여당 사람들이 가서 좋아하는 거고 야당은 이게 지금 신남성연대가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잘하는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대가 와서 100명을 쓰면 120명 정도 좋아요 눌러줘야 될까 그게 작업이에요 첫 단계는 역시 아이디를 되도록 많이 확보할 것. 우리가 아이디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애국 기사들은 그러면 집집과 4사람을 가지고 4, 3, 10, 12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계정 12개, 네이버에 12개, 유튜브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전체가 다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그다음 저는 7,600개 가지고 운영을 했고 검색이 잘 되게끔 연관 검색어를 연결시키는 비장의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때 누가 검색자예요 너무 키워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대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명한 전기 보고 왔다가 전문한다는 그런 사람은 이거 못 2시간 넘게 이어진 연관 강의는 검색어까지 다음 연락을 교육하는. 기약하며 참가자들의 유체 이탈식 대화로 마무리됐습니다. 일이 있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댓글 치다가 댓글 조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을 사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가져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사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다 하고 처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해놔놓고는. 자, 네. 이게 지금 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이버 내란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충격이죠. 네. 네, 사이버 내란 문서. 이게 지금 황희두 씨가, 예, 직접 이걸 보고했었던 내용인데, 네. 사이버 내란은 진행 중 사이버사 정찰 활동이라고 해서, 우수한 화이트 해커들이 부대 주변에서 사이버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언제쯤 보도냐? 2025년 1월 23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이버사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화이트 해커들이 부대 주변에서 사이버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 부정선거 관련해 정치인 등은 표적을 정하고 댓글 다는 심리전을 했을 것이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급 1작전단장 계급 대령에서 준장으로 올렸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국정원 정보 활동비를 지급하게 해주기도 했었고, 사이버 정찰 TF는 제 머리 위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TF 장이 있고 총괄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찰 1팀, 정찰 2팀, 정찰 3팀, 표적관리팀 이렇게 해서 정보과와 이 작전단과 같은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한 겁니다. 사이버 내란은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외에 사이버상 내란 모의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의원님이 이걸 찾아내셨네요. 경찰 공수처 서부지법 공격을 상세하게 지시하기도 했었고, 판사의 신상을 털이하며 가족까지 건드리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댓글 부대 단톡방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죠. 자, 네. 자, 방첩사는 사이버 여론전을 노렸나, 계엄전 인지전 TF라는 구성원을 추진한 것이 단독보도로, 오마이뉴스 단독보도로 나왔습니다. 즉, 방첩사, 여인령이죠. 여인령으로 구성된 이 방첩사에서 댓글 부대를 양성했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실제 국정원 댓글 부대로 활동했거나 기무사 댓글 부대로 활동했던 자를 방첩사로, 그때 깜빵에 갔다 왔는데 당시 군인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첩사의 주요 직책에 꽂아줍니다. 어디 꽂아줬냐? 바로 인지전 TF라는 기무사 댓글 부대를 간판만 바꿔가지고 여기다 다시 댓글 부대로 활동하도록 꽂아준 겁니다. 아, 네, 당근님, 아유, 감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님 당원, 국민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해요. 힘들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이재명 시대 만들어야 나갑시다. 깨는 대구 시민이 응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댓글 부대를 윤석열이 그대로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이게 추미애 의원님이 이 내용들을 의원실에서 제보받아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내란진상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간추려서 황희두 씨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독 보도로 한미연합훈련 인지전에 첫 가동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했을 때 이 댓글 부대를 이용한 것이죠. 댓글 부대,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댓글 부대를 실제 테스트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네. 그래서 북한 지휘부를 교란하자라는 것으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인령이 지시를 내려서 방첩사 내에 인지전 TF를 추진했고, 인지전 전문가 영입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었다. 윤민우 방첩사 자문위원, 김은영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 경력관, 옥도경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영입했고, 군 정보기관, 방첩사 및 군 사이버사 등으로 경쟁적으로 사이버 인지전을 주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나 방첩사 둘이 경쟁부를 붙이게 해서 또 서로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아주 조직적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도 군 기무사 시절에 댓글 부대 운영으로 논란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기무사 댓글 부대의 형태를 그대로 확장시키거나 더 많이 부서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럼 인지전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정도 인지전은 그냥 댓글 부대입니다. 근데 선전전,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 소셜미디어전 등등 사람의 인식을 바꾸거나 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략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저는 지금 윤석열 댓글부대 단톡방과 지금 집회 세이브 코리아나 전환길 같은 새끼들 집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선동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저는 인지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 인지전 중에 지령 메시지에 따른 발언이다라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대중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뜨리는 심리 전술이다. 아, 이게 좀 이런 거 생각하니까 되게 별 생각이 다 든다. 얼마 전에 포천에 포탄 떨어진 것도 심리적인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왠지 그런 생각까지 드네. 이 부대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적군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윤석열과 반대한민국 세력 세계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민주평통 미주지역 통일대화에서도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야 된다 라는 식의 반복해서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세의 비밀 국정원이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반대세가 뭐냐, 거기에 바로 이희천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희천이라는 자는 국정원 출신이고 정광훈 예배나 집회 때도 나와서 국민들을 반공교육을 했고 선동질을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정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자는 이명박 국정원 때 알파팀으로 활약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원세훈 취임 이후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본격화 시도, 국정원 출신의 이희천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근데 이 책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 바로 스카이데일리. 이명수 기자 초대하삼. 아이고, 어떻게 초대하고 싶어요. 스카이데일리에 대문짝나게 광고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희천이 스카이데일리에서 고정 칼럼을 썼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스카이데일리 대표도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스카이데일리 정치부장은 그 국정원 출신의 알파팀입니다. 알파팀 출신입니다. 그자는 국민의힘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했어요. 국민의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예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희천 또 나오죠. 이희천의 재집권 전략 출간 후 강연에 갖는 책. 이희천은 최근 책까지 내며 우파 재집권 전략 강조. 자, 스카이데일리 나와있죠. 반대세의 비밀. 네, 이렇게 고정으로 칼럼까지 쓰는 자입니다. 네. 이외로도 스카이데일리는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한강 작가를 비난한 김규나를 띄워주고 5.18을 왜곡했고 신천지 홍보 등에 앞서 신천지를 홍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 중, 이게 이희천, 그리고 국정원장 계엄선포 전후에 김건희와 문자를 나눴죠. 물론 이제 국정원장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저와 이 댓글 부대를 살펴보고 있는 분들은 매우 깊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와 댓글 부대하고의 연관성입니다. 네. 특히 저기 건진법사, 당시 대선 캠프 때 이루어졌던 게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팀을 누가 만들었냐? 팀장이 누구냐? 건진법사였고요. 건진법사의 아들과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콘텐츠에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명수 기자님이 휴대폰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녹취록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터져 나오고 나서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숨겨보려고, 제가 그걸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한테까지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디서 발견했냐라고 계속해서 캐묻더군요. 그만큼 이자들의 약점입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가 실질적인 제2의 캠프, 윤석열 직속 캠프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원, MB 국정원발 여론조작 관련자들이 스카이데일리의 필진으로 대거 활동 중에 있고, 사이버 외곽팀, 알파팀의 활동과 국정원의 KTL 댓글부대 관련 관계자 등 핵심이 필진으로 있습니다. 권영애 전 안기부장과 국정원 OB,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희천,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유튜버, 캡 짜티나 아메리카까지. 자, 이런 자들 모두 관련되어 있고, 게다가 김건희와 국정원장의 계엄 전후의 문자가 발각되다. 이 모든 것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질 수밖에 없죠.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총 결집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총 결집시킨 것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 그 자들이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 중이라는 탐사보도 그룹 워치독에서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희천과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왔던 반대세의 비밀, 그리고 작년 8월 12일에는 이희천이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국정원 오비들과 계엄의 관계자들, 그리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 권영애 전 안기부장 등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미청년단 대표라는 사람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천다희라는 여잔데요. 개미청년단이라는 자가 정광훈 집회 연단에 올라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이젠 더 이상 좌파 우파 진영의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다. 이게 이희천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희천이 지령의 위치에 있는 자일 수도 있다. 지령의 위치에 있는 자. 간첩법까지 개정하고 반대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천다희라는 자가 바로 매일신문에 마치 자신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는 보통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지령에 따라서 관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과거 국정원 알파팀의 요원과 같은 그런 신도들이죠. 만들어진 가짜 신도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미청년단 천다희 간사. 얼핏 보면 일반 측면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보여지나 실제로는 정광훈 집회에서 모습을 보였던 천다희였다. 근데 국정원 출신들 댓글 부대들이 지시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건 뭐냐? 명령체계에서 특정 명령체계와 지령에 따른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지령에 따라서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육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오프라인에 등장한 정광훈 신도, 그러니까 이 정광훈 간신도들이 댓글 부대들이었는데 이 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열방제자교회 등 세력을 동원 후에 2030을 마케팅했고, 구구성향의 개신교 활동한 2006년생을 긴급 체포했었죠. 그리고 그 7층 판사 친입한 전도사도 체포했었고, 이 자들이 정광훈 밑에서 댓글 부대로 활동했던 젊은 애들을 이 서부지법 폭도로 이용한 거예요. 돈을 더 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들은 2030을 계속 마케팅합니다. 김문수, 이거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에서 한 내용인데, 김문수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이 에스파를 안다는 사람이 48.2%. 근데 70대 태극기 못 얻다니 2030인 척 표본을 선점해서 에스파는 모르지만 김문수는 안다. 근데 2030이라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자, 그리고 신천지와 한나라당. 2003년 4월 7일 신천지 전국청년회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지원건의 문서를 보냅니다. 너무 종교적이지 않도록 정보를 바꾼다. 그리고 탈종교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는 거, 철저히. 숨겨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 자들을 온라인망을 가동시켜서 그 자들을 댓글 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사모를 능가시켜야 된다 라는 식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있네.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돼. 극대화 시켜야 된다 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신천지 문건입니다. 신천지 대외비 문건. 네, 이거 진짜 이거를 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건을 만든 모임의 취지가 뭐냐, 한나라당의 서청원 대표가 이것을 서청원 대표가 신천지한테 도움을 달라라고 지원을 한 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한나라당, 예, 여기 막 신천지는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죠. 네. 이만희 총회장님과 서청원 대표가 만났답니다. 만남. 서청원 대표의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각, 신천지의 한나라당에 대한 향후 전략, 대표 선출지까지 전화 인터넷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적 입당, 대통령 후보 만들기. 와, 대놓고 신천지가 이 짓거리 했네. 그러면서 너무 종교지식적이지 않도록 바꾼다. 그러니까 너무 종교인 것처럼 안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숨겨야 된다는 거지. 신천지 신도임을. 자, 그리고 안상수는 친한나라당 청년스층 1만 양병설. 그러면서 디지털 본부와 2030 본부를 설치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은 2003년 때부터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을 주창했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윤상현이 있네. 박근혜 뒤에. 대박이다 진짜. 똑같네 이 새끼들. 십자군 안바당 10만 양별설 확산. 사이버 전사 양성 계획 실토. 새벽 4시다. 씨, 나 내일 서울 갈 수 있겠지 모르겠다. 3시간밖에 못 잔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 복권. 자, 이 10만 양병설과 댓글 부대를 양성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검장이었습니다. 지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 수사했던 원세훈 국정원장 밑으로 박근혜 때 국정원장 했던 자들, 댓글 부대에 가담했던 수많은 자들을 대거 사면시켜줍니다. 2023년 바로 2년 전이거든요. 윤석열이가 2023년 10년 특별 사면 대상의 표를 보시면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별 사면시켜줬습니다. 이거는 말 다 했어요. 그리고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을 시켰을 때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선고에 복권을 시켜준 게 또 김태호를 복권시켜줬죠. 그리고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앉혀버렸잖아요. 바로 간첩을. 김태호 완전 간첩 새끼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사면 복권시켜준 자가 바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때 전 국정원장이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악의적인 악명 높은 댓글 부대 실무팀장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이건 기무사죠. 기무사 댓글 부대,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이런 자들을 대거 사면시켰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와, 댓글 공작의 주범들을 다 풀어줬답니다. 널리 알려진 원세훈, 김감진 뿐만 아니라 실무진들을 다 사면 복권시킨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자, 복권이라는 건 더 무섭죠. 그 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인 거죠. 이 사단이 난 거죠. 지금 계엄을 터진 사단이 난 거예요. 얘네들을 다 사면 복권시켜서 얘를 활용했기 때문에. 네. 이명박 댓글 공작, 김강진 국방부 장관,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이명박 댓글 공작했던 기무사 댓글 부대 실무자들이에요, 자들. 이 자들을 다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씨. 연재욱,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선고 유예됐고, 원세훈,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줬고, 연재욱, 옥도경 선고 유예. 미치겠다. 육사 38기 내란의 핵심 김용현에게 응원 편지를 보냈는데, 응원 편지 연재욱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있구나. 최근 김용현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낸 육사 38기 중
이 한 사람이 바로 연재욱입니다. 댓글 부대로 관여했던 자입니다. 자, 서천호도 아시죠? 얼마 전에 정광훈 집회 현장에 올라와가지고 헌재, 국회, 선관위 다 때려 부수자라고 했던 새끼 아닙니까? 이 새끼도 유명한 댓글 부대 놈이에요, 이거. 이명박 정부 경찰 댓글 공작, 서천호 항소심서 강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윤석열 정권 때.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정원 2차장 출신이고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네. 최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기도 했고 유우성 재판 증거 조작,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 방해, 희망버스 댓글 공작 등 사면 발표 전에 국힘의 비공개 공천 신청 논란, 약속 사면 논란으로 논란이 된 자이죠. 서천호. 자, 이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다. 별도의 여론조작팀이 따로 있었답니다. 또 치밀한 온라인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했다. 국정원에서 심리전단, 그리고 산하 파트장 30개 팀, 총 3,500여 명에 이르는 별도의 사이버 외곽팀을 또 운영했다는 것이죠. 이명박 때. 다음 아고라 14개 팀, 4개 포털 담당 10개 팀, 트위터 담당 6개 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이런 팀을 운영했던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은 이거에 훨씬 많아요. 이거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운영, 폭로, 글 한 건당 5만원, MB 지지단체, 국정원 돈 받고 정권 옹호, 진위 활동을 해왔다. 예, 이게 이명박 정권 때 그 사이버 외곽팀의 그 당시 주소입니다. 국정원 외주받아서 여론 공작 수행한 외곽팀. 국정원장을 교장이라 불렀고 국정원을 학교라고 불렀으며 학교의 주간 단위로 글을 캡처해서 실적을 보고하고 하면서 조회수 등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김성옥 한국자유연합 대표 알파팀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조갑제닷컴 미래한국과 연계하기도 했고 양지희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네요. 애국연합 등 관변단체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단독 보도. 국정원 군경찰 동원해서 여론조작, MB에게 메일 보고했다. 네. 국정원과 군 경찰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이명박에게 매일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에게 국방부 경찰 관계자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었고요. 당시 인터넷 동향 및 공간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합니다. 이걸 윤석열이가 했을까? 나는 김건희가 제2부속실 안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3분의 1만 윤석열이 쓰고 나머지는 김건희가 썼다 했잖아요. 김건희가 댓글 부대 이걸 이렇게 통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청와대 내에 사이버 컨트롤 타워 생긴 이후 군 사이버 방위사령부 등 댓글 공작이 본격화되었고 군 기무사, 현 방첩사죠. 국정원 댓글 공작과 별개로 경찰은 노골적으로 국민을 겨냥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가 엄청 많네요. 53페이지인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만행, 만행 이런 것들. 원세훈 지시 강조 말씀 중에는 인터넷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인터넷을 청소한다는 자세로 끌어내야 된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쳐넣어야 된다. 지금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말하고도. 국정원 특수공작은 예술계도 탄압했다. 네. 자, 폭청천 공작. 폭청천 포럼이라는 윤석열 댓글 부대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인간도 있습니다. 자기가 포청천 포럼이라 하더라고요. 댓글 부대 맞잖아요, 봐라. 바로 딱 드러나네요. 포청천 포럼. 작전명 포청천이라고 하네요. 댓글 부대 맞네. 포청천 포럼이라는 단체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 확실하네.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강호순의 사건을 활용하기도 했다. 옛날에 사이버 수사용은 9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원세훈의 국정원의 표적 1호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네.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피까지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며 조직적인 비방 여론전을 펼쳤다.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코알라하고 이렇게 합성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를 염소하고 합성해서 했던 단체, 그 단체가 바로 제가 들어가 있었던 어게인 SNS 어게인 네트워크라는 단톡방이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이런 이미지를 지시해서 퍼날랐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에 대응하기도 했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테러, 문영배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4명을 악마화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계에서 파묘, 문영배 재판관 번호 찾아내 카톡을 테러했다. 네. 그리고 DC가 문영배 자표 찍자 유튜브가 퍼뜨리고 정치적권으로 변제돼 나갔다라는 이미지 화면. 그리고 심각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을 중심으로 한 친중 프레임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내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거론하며 쏟아지는 중국 프레임. 네. 그리고 카톡에 대해서 민주파출소를 만들고 나서 카톡 단톡방에 이런 것들을 뿌린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대뜸 자신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검열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카톡 검열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덮어 씌웠잖아요. 네. 온라인 계엄령까지 엮어 총공세. 네. 이거는 지들이 불리하니까 카톡 검열 유려운 거예요. 카톡 털면요 얘를 다 뒤져요. 그러니까 카톡을 악의적으로 몇백 개씩 방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혐오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퍼뜨렸으면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검찰도 수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두려우니까 검열이라는 얘기를 써붙이는 거죠. 검열해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조직적이에요. 예. 핵심은 친중 프레임 플러스 민주당 독재 프레임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죠. 화교몰이와 치엄난 해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네들이 정책몰이를 얘기해요. 중국이 화교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취업이 안 된다. 중국인들이 다 취업된다. 라는 식으로 덮어 씌워서 그걸 누가 했냐? 민주당이 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죠. 네. 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문건을 상당히 많죠. 나 뭐뭐 지지자였는데, 나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준석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나 노무현 지지자인데 윤석열이 탄핵 기각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얘네들 공작 프레임. 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저번에 제보 드렸던 남성연대 공격조와 수비조 내용. 네. 얘네들이 댓글로도 매우 치밀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배인규죠. 네. 이런 고발 그리고 교육만으로는 이런 자들을 절대 척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들은 일본의 극우단체 제특회라는 곳과 유사하다. 네. 뉴라이트 인물들. 자, 아무튼 요런 내용입니다. 똑같네. 북한 지령 공작이다. 홍장원 메모 공격. 윤석열 암살설 공유.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사이버 심리전 대응단 상시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대응단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 네, 요런 거. 사이버 내란 규정 후 관련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 심리전을 넘어서 이들은 인지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내란은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이죠. 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원상훈 국정원장 중심으로 한 정부 착파 체력 척결 TF 플러스 군 정보기관의 결합이다. 사이버 심리전의 문제는 원래 적국을 향해 적용해야 될 전쟁 기술을
국민 대상으로 저질렀다라는 점. 네. 일본인 척하고 유튜브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등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를 기존 법안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이버 내란으로 규정한 후 미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윤석열 사이버 내란이 드러나지 않은 이명박계 공작 세력의 공소시효 문제도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명박계의 댓글 부대놈들도 공소시효를 없애버리자. 사이버 내란죄를 만들어서 사이버 내란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소시효를 없애버리고 댓글 부대를 척결하자. 법적으로 하자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네, 여수 방바닥님, 아유,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 밤바다가 아니라 방바닥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견님이십니까? 화이팅 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군 정보기관의 자금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해나가자라는 내용. 이게 이제 사이버 내란 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말을 많이 했더니 기침 많이 나네요. 아, 4시 넘었다. 이거 내일 서울 가겠나. 아.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내일 서울 집회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시 28분. 아이고, 1시간 28분 찍었다. 요 방송은 내일 저녁쯤에 또 재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올 깨대시에 안 주무시고, 네, 아이고, 우리 부위원장님, 네, 이렇게 저희 방에 또 오셔가지고 또. 자, 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이버 내란 보고서가 바로 황희두 씨하고 댓글 부대 관련한 제보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 그리고 저도 정리한 자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민주당의 황희두 씨가 직접 PPT 자료 발표를 하면서 최고위원 분들 모시고 요걸 보고를 했고요. 요 내용을 참고해서 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댓글 부대를 척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응팀도 만들고 당내에 대응팀도 만들고 대응팀이 만들어지면 저도 들어가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입니다. 이 댓글 부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 이것도 이 댓글 부대들이 원하는 공작 방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희두 씨가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계속 요약해 가지고 계속 이 보고서를 계속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질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희두 씨도 방송을 통해서 요 내용을 공개를 하실 거예요. 제가 희두 씨한테 이거 제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요? 물어보고 제가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방송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이거를 아예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원문 파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정체거든요. 숨겨져 있는 선동 정권의 정체. 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일 아니죠. 좀 이따가 서울 집회 현장에서 광화문 안국 사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대구 집회에 최대한 많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내일 대구 집회 총집결이라 하더라고요. 네, 힘냅시다. 이럴수록 우리 지치지 않고요. 즐기는 자만이 이 힘든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도 대낮이지만 응원봉, 최근에 이거 새롭게 만들어진 응원봉이더라고요. 이거 응원봉 가지고
예, 여러분들과 저는 촬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응원봉 흔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민주당 응원봉인데 꺼야 되나? 네, 꺼야 되구나. 네, 민주당 응원봉. 네, 응원봉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이게 50분, 네, 50여 분이나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든든하네요. 네, 우리 오상훈 부위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당근님, 여수방바다님, 이경견님, 네, 페트루스치님, 네, 또 우리 당근님, 말씀드렸구나. 아무튼, 오시신 분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